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2026 FIFA 월드컵 드디어 조 추첨이 끝났고요. 저는 지금 2조 배치표를 보면서 한 10번은 다시 봤습니다. 진짜로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맞아? 이게 진짜야? 하면서 화면 닫고 다시 보고 또 닫고. 근데 닦아도 똑같더라고요. 자, 오늘 다룰 조는 K조하고 L조입니다. K조는요, 포르투갈, 콩고민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L조는요,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가나, 파나마. 이 두 조를 오늘 제가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해부. 라기보다는 뼈째로 발라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축구 분석 채널이지 요리 채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월드컵 마지막 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K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포르투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이 네 팀을 딱 보는 순간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좀 공부해야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우즈베키스탄 선수 명단 보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절반이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조의 매력입니다. 아는 팀, 반쯤 아는 팀, 처음 보는 팀, 오랜만에 보는 팀. 이렇게 네 팀이 한 조에 모인 거예요. 자, 이 조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요. 1강 1중 이야기입니다. 포르투갈이 압도적인 1강. 콜롬비아가 확실한 1중. 콩고민주공화국이랑 우즈베키스탄이 2야. 근데 이 이야기라는 표현 좀 미안하긴 해요. 왜냐면 이 두 팀 절대 약하지 않거든요. 그냥 포르투갈이 너무 강한 거예요. 포르투갈 기준으로 다 약해 보이는 거지 절대 이 팀들 자체가 약한 게 아니라는 점.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을 소개할 때마다 저는 감탄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공격진부터 볼게요. 호날두, 레앙, 하무스, 펠릭스. 이거 그냥 공격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스쿼드가 아니라 박물관 큐레이션이에요. 명작들만 모아둔 특별 전시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원이요? 중원이 더 미쳤어요. 브루누,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두 실바, 비티냐. 이 셋이 중원에서 돌아가는데 제가 감히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미쳤다. 이게 딱 맞는 표현입니다. 미쳤다. 완전히 미쳤어. 저 선수들 다 한 팀이라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됩니다. 팔리니아입니다. 팔리니아가 최종 명단에서 빠졌어요. 이거 생각보다 꽤 큰 구멍입니다. 팔리니아가 뭘 하는 선수냐면요. 쉽게 말해서 역습 막는 소방관이에요. 불나면 달려가서 끄는 역할. 근데 그 소방관이 없어요. 불나면 누가 끌어가는 거예요? 뭐 브루누 페르난데스가 뛰어다니면 되긴 하는데 브루누가 뛰어다니면 공격이 허해지고. 이게 포르투갈이 안고 가야 할 고민입니다. 수비 공격은 완벽한데 공격 수비 전환에서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이번 대회에서 포르투갈이 직면한 가장 핵심적인 전술 질문을 드릴게요. 호날두를 선발로 쓰냐, 서브로 쓰냐? 이거 단순한 선수 기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거의 정치적 결정에 가깝습니다. 호날두를 벤치에 앉히면요? 호날두가 화를 낼 것 같죠? 아니, 화를 내기 전에 호날두 팬들이 먼저 들고 일어납니다. SNS 난리나고 포르투갈 감독 욕먹고 난리납니다. 근데 냉정하게 분석하면요. 호날두가 서브로 나오는 게 팀한테도 본인한테도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선발로 나와서 전반 내내 뛰면 호날두가 압박가담을 제대로 못합니다. 나이가 있으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서브로 나오면요. 후반에 지친 수비수들 앞에 갑자기 호날두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친 수비수 90분 뛴 몸 다리 무거운 상태인데 호날두가 달려온다. 이거 공포입니다. 진짜로 공포예요. 슈퍼서브 호날두 사실 이게 포르투갈한테 엄청난 옵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호날두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느냐죠. 이게 진짜 관건입니다.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포르투갈의 압박 강도, 전환 속도, 전체 전술 틀이 다 달라져요. 이번 월드컵 포르투갈 경기에서 제가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호날두가 선발에 있냐, 벤치에 앉아 있냐.
이거 첫 화면에서 확인하는 순간 포르투갈의 전술 의도가 다 보입니다. 자, 이번엔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K조에서 포르투갈 다음으로 강한 팀입니다. 근데 콜롬비아를 포르투갈 다음으로만 보는 순간 낭패 봅니다. 왜냐면 콜롬비아는 지금 절정의 시기거든요. 핵심 선수부터 볼게요. 루이스 디아스. 루이스 디아스 요즘 폼 보셨어요? 이 선수 진짜 무서워요. 측면에서 그냥 날아다닙니다. 한번 공 잡으면 수비수들이 다 슬슬 물러나요. 오지마, 제발 오지마 이러면서. 근데 이 선수 혼자가 아닙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 하메스가 중원에서 리듬을 잡아줘요. 패스의 흐름, 경기의 박자 이 선수가 다 조율합니다. 하메스가 잘하는 날이면요, 콜롬비아 경기 자체가 예술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레르마의 중원, 다빈손 산체스의 수비. 이게 다 맞물려서 콜롬비아가 완성됩니다. 포르투갈에 비해서 기동력이나 전환 속도에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환 속도 측면에서는 콜롬비아가 더 날카로울 수 있어요. 자, 콜롬비아의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첫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 무조건 승점 6점을 따야 합니다. 콩고 우즈벡이랑 붙는 경기에서 다 이기면요, 마지막 경기가 포르투갈 대 콜롬비아, 조 1위 결정전이 됩니다. 이거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아요? 포르투갈 대 콜롬비아 조 1위를 건 한판 승부. 이거 무조건 명경기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 가장 기대됩니다. 진짜요. 절대 과장 아니에요. 콩고민주공화국입니다. 1974년 이후 52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입니다. 52년이요? 52년. 52년 전이면 저도 안 태어났고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도 태어나기 전인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오랜 기다림 끝에 온 겁니다. 그러면 이 팀 왜 무서울까요? 첫 번째, 피지컬. 콩고민주공화국 선수들 피지컬이 장난 아닙니다. 덩치도 있고 힘도 있고 속도도 있어요. 두 번째, 속도. 빠릅니다. 반전 속도, 압박 속도 다 빠릅니다. 세 번째, 압박 강도. 한번 붙으면 놔주지 않습니다. 자, 선수들 볼까요? 은벤바, 마시아키, 요한 위사. 이 선수들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콩고민주공화국은 이중국적이나 귀화 선수들이 꽤 많아서요. 생각보다 익숙한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많습니다. 유럽리그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선수 어디서 봤는데? 싶은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콩고의 전략은 뭐냐면요, 주도권을 오래 잡는 팀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르투갈, 콜롬비아 상대로 볼 점유율 65% 가져가겠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팀의 진짜 위협은 전환 플레이예요. 공을 뺏는 순간 한두 번의 전환으로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팀이에요. 마치 복싱에서 맞아주다가 카운터 한 방 날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콩고민주공화국의 첫 경기, 포르투갈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경기에서 실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량 실점을 하면 다음 경기부터 무너지거든요. 반대로 포르투갈 상대로 1-0 혹은 2-1 이런 스코어로 잘 버텨주면요, 콩고가 2조에서 변수가 됩니다. 진짜 변수요. 자,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 자,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우즈베키스탄이 아시아 예선에서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여정 자체가 이미 드라마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감독이에요. 파비오 칸나바로. 파비오 칸나바로. 이 이름 들어보셨죠? 2006년 월드컵 우승한 이탈리아 주장 그 칸나바로 맞습니다. 발롱도르 수상한 그 레전드 수비수. 그분이 지금 우즈베키스탄 대표팀 감독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참 다양하죠. 자, 우즈베키스탄의 핵심 선수 후사노프입니다. 후사노프가 수비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예요. 거기다 쇼무로도프 이 선수도 무시할 수 없어요. 공격에서 버텨주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요, 본선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 월드컵 본선이라는 무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 무대. 거기서 느끼는 긴장감, 압박감 이게 훈련으로 극복이 안 되거든요. 오직 경험으로만 극복이 됩니다. 근데 이 팀은 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첫 경기에서 어떻게 멘탈을 잡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경기에 몸이 굳어버리면 그 굳은 상태로 세 경기를 다 치를 수 있거든요. 반대로 첫 경기에서 이 무대도 별거 없네 하고 적응하면요. 우즈베키스탄이 2조에서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칸나바로 감독 특성상 수비 조직이 탄탄합니다. 수비 잘하고 전환 빠르게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요. 강팀 상대로도 승점 1점씩은 노려볼 수 있어요. 자, 이제 K조 전체 흐름을 시나리오별로 살펴볼게요. 시나리오 1 교과서 결과. 포르투갈이 그냥 다 이기고 1위. 콜롬비아가 2위. 콩고가 3위. 우즈벡이 4위. 이게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인데 월드컵에서 무난한 게 얼마나 자주 나오냐면요. 사실 꽤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재미없잖아요. 시나리오 2 포르투갈이 조금 흔들리는 경우. 포르투갈이 콜롬비아전에서 예상외로 고전합니다. 혹은 콩고전에서 대량 득점이 나오지 않아요. 이때 콜롬비아가 앞 두 경기에서 다 이겼다면 포르투갈 대 콜롬비아 최종전이 진짜 1위 결정전이 됩니다.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시나리오 3반란. 콩고나 우즈벡이 콜롬비아한테 이기는 경우입니다.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월드컵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납니다. 어느 대회였는지 기억하세요? 독일이 한국한테 0-2로 졌던 거. 세계 최강팀도 뒤집힙니다. 콩고가 콜롬비아를 잡으면요. 2조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우즈벡이 콩고를 잡으면 3위, 4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2조 절대 포르투갈 혼자 보지 마시고 밑에 세 팀도 눈여겨보세요. 자, 드디어 K조 예상 순위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제 예상 순위 공개합니다. 1위 포르투갈.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호날두, 레앙, 브루누,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두 실바. 이 전력으로 조 1위 못하면 그게 더 뉴스입니다. 2위 콜롬비아. 루이스 디아스의 폼, 하메스의 경험, 네르마의 중원. 이 조합이면 콩고, 우즈벡은 다 잡고 포르투갈과 마지막 한판 붙을 자격 있습니다. 3위 콩고민주공화국. 52년 만에 귀환. 피지컬과 속도로 우즈벡을 잡고 강팀들 상대로도 최선을 다할 팀. 4위 우즈베키스탄. 사상 첫 월드컵 경험 부족이 결국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팀이 이 무대에 선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칸나바로 감독이 이끄는 우즈벡의 선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K조에서 1위를 하냐 2위를 하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대진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조 1위가 되면요 다른 조의 3위와 맞붙습니다. 3위 팀이요? 실력이 가장 낮은 팀이죠. 토너먼트 첫 경기부터 비교적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승까지 가는 루트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조 2위가 되면요 L조 2위와 만납니다. L조 2위가 누구냐? 잉글랜드 아니면 크로아티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잉글랜드 아니면 크로아티아랑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K조에서 포르투갈이 쫀쫀하게 1위 잡고 콜롬비아가 2위 확보하는 게 각각 최선이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이게 토너먼트 대진 전체를 좌우합니다. 자, 와일드카드로 3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3위로 올라가도 대진이 쉽지 않습니다. L조 1위 즉 잉글랜드 같은 강팀을 만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K조에서는 무조건 1위로 올라가는 팀이 가장 유리한 루트를 갖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어지간해선 1위 할 테니까 사실상 나머지 세 팀의 2위 싸움이 K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L조로 넘어가겠습니다. L조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가나, 파나마. 2조 보자마자 느낌이 딱 옵니다. 잉글랜드가 1위하고 크로아티아가 2위 하겠네. 근데 가나가 어떤 변수를 만드느냐? 이게 2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파나마는 파나마는 조금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파나마가 2조에서 16강에 올라가려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월드컵에서 기적은 납니다. 항상. 그러니까 파나마도 끝까지 눈여겨봐야 해요. 자, 차례차례 살펴볼게요. 잉글랜드입니다. 자, 잉글랜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풋볼즈 커밍 홈이요? 네, 그 노래 또 들을 준비 되셨죠? 근데 이번 잉글랜드는 진짜 다릅니다. 왜냐면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토마스 투헬 감독이 잉글랜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우스게이트 이후로 투웨이를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요. 사우스게이트 때 성적 유로 결승은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 우승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제 우승 각이다. 투웨이 데려오자. 우승하러 투웨이 데려온 겁니다. 명확합니다. 자, 잉글랜드 선수들 볼게요. 케인, 벨링엄, 사카, 라이스, 스톤스. 해리 케인 요즘 폼 보셨어요? 번데스리가에서 득점왕 찍고 지금 이 시점에 역대급 폼입니다. 이번 월드컵 득점왕 후보로 저는 케인을 첫 번째로 꼽겠습니다. 주드 벨링엄 요즘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입니다. 부카요 사카는 측면에서 날아다니고요. 데클란 라이스는 중원에서 든든하게 잡아주고 존 스톤스는 수비에서 마음을 놓게 해줍니다. 자, 아쉬운 점 있냐고요? 있습니다. 파머와 포든이 이번에 빠졌어요. 이선의 창의성이나 조합면에서 조별리그에서 조금 의문부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멤버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잉글랜드의 첫 경기 크로아티아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투일 체제의 첫 번째 큰 시험대가 바로 크로아티아전이거든요. 여기서 잘 이기면 잉글랜드가 이번 대회에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가늠이 됩니다.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하면 저는 항상 좀 뭉클해요. 왜냐면 이 팀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팀이거든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결승 진출. 아무도 예상 못했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3위. 또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리고 이번 2026년 월드컵. 모드리치의 5번째 월드컵입니다. 5번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선수가 월드컵을 5번 뛴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고 얼마나 특별한 커리어인지. 모드리치 한 명만으로도 크로아티아를 응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 크로아티아의 강점을 볼게요. 코바치치, 그바르디올, 대표팀 경력 오래된 선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 팀의 진짜 무기가 뭔지 아세요? 토너먼트형 경기 운영입니다. 경기를 오래오래 버텨요. 중원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연장전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생각해보세요. 덴마크전도 연장, 러시아전도 연장, 영국전도 연장. 연장 괴물팀이에요, 이 팀이. 근데 이번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모드리치를 비롯해서 페리시치 등 주축들의 나이가 많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팀의 속도 있는 압박을 상대로 체력 관리가 변수입니다. 전반 45분 동안 잉글랜드의 엄청난 압박을 버티고 후반에 크로아티아식 게임 운영으로 전환하며 크로아티아가 충분히 잉글랜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에 2골 먹으며 힘들어집니다. 크로아티아의 첫 경기 잉글랜드전이 이 팀의 이번 대회 전체 흐름을 결정합니다. 가나입니다. 가나 아프리카에서 꾸준히 강팀 소리 듣는 팀이죠. 케이로스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자, 먼저 아쉬운 얘기 먼저 할게요. 쿠두스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이거 가나 입장에서 정말 뼈아픈 부분이에요. 쿠두스가 어떤 선수냐면 이선의 창의성과 돌파력을 책임지는 선수입니다. 쿠두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나의 공격질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만들거든요. 그 선수가 없어요. 근데 가나에 좋은 선수가 없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이냐키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냐키 윌리엄스 얘기는 빼놓을 수 없죠. 이냐키 윌리엄스 빌바오에서 뛰는 그 선수. 스피드 하나는 진짜 무섭습니다. 세메뇨 파티 등도 좋은 선수들이에요. 근데 쿠두스가 만들어주는 그 차원의 창의성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나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파나마전에서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파나마를 잡고 승점 3을 확보하면요. 크로아티아와 2위 싸움을 해볼 수 있어요. 크로아티아 대 가나, 이 경기가 사실상 L조 2위 결정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나가 이 경기에서 이기면 16강 진출. 지면 아쉽지만 일찍 집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이번 대회 흐름을 보려면 1. 파나마전 승점 획득 여부 2. 크로아티아전 결과 이 두 경기를 주목하세요. 파나마입니다. 파나마 L조에서 이름값은 가장 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력상으로만 보면 파나마가 2조에서 가장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파나마한테 다 아는 게 있잖아요. 파나마 이 팀 쉽게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늪에 빠뜨리기. 경기를 최대한 지저분하게 끌고 가요. 파울, 몸싸움, 세트피스, 수비 집결. 상대방을 계속 늪 속에 밀어 넣어서 지치게 만들고 실수 유발하고 거기서 찬스 만들고. 이게 파나마의 전략이에요. 물론 잉글랜드 같은 팀을 상대로는 이 전략도 한계가 있겠죠. 케인이 찬스 만들면 그냥 골이 되니까요. 근데 가나전에서는요? 가나도 쿠두스 없이 공격력이 살짝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파나마가 가나전에서 승점을 챙기면 2조가 흥미로워집니다. 반대로 가나전에서도 지면 파나마의 조별리그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파나마 응원하기 어렵지만 응원하게 되는 팀이에요. 왜냐면 약자가 강자를 상대로 버티는 모습, 이게 축구의 매력 중 하나니까요. 자, L조의 핵심 경기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빅매치 잉글랜드 대 크로아티아. 이거 진짜 명경기 예상됩니다. 투엘의 잉글랜드 대 다리치의 크로아티아. 속도와 압박 대 버팀과 연장.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두 팀이 맞붙는 겁니다. 잉글랜드가 전반에 페이스 주도권 잡고 선제골 넣으면 잉글랜드 우세. 크로아티아가 전반 0-0으로 버티면 후반이 진짜 모릅니다. 두 번째 핵심 경기 가나 대 파나마. 이 경기 두 팀 모두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가나는 파나마를 잡아야 크로아티아와 2위 싸움을 할 수 있고 파나마는 여기서 못 이기면 조별리그 탈락이 거의 확정됩니다. 서로에게 절박한 경기. 이런 경기일수록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사실상 2위 결정전 크로아티아 대 가나. 이 경기가 L조의 하이라이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이기면 크로아티아 2위 확정. 가나가 이기면 L조 2위 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기 앞두고 어떤 스코어들이 나와 있느냐에 따라 경기 자체의 성격이 달라지니까 일정 체크를 꼭 하세요. 자, L조 예상 순위도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1위 잉글랜드. 케인, 벨링엄, 사카, 라이스. 이 멤버들로 조 1위 못하면 그건 투엘 감독이 무언가 크게 잘못한 겁니다. 2위 크로아티아. 모드리치의 마지막 월드컵. 연장 괴물팀. 수비 집결하고 버티는 능력. 이걸로 가나를 잡고 2위 확보할 겁니다. 3위 가나. 쿠두스 부재가 너무 아쉽습니다. 쿠두스가 있었다면 크로아티아와 진짜 치열한 2위 싸움을 했을 텐데요. 이냐키 윌리엄스가 활약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4위 파나마. 실력보다 훨씬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결국 전력 차가 결과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자, L조에서도 1위, 2위의 대진 차이가 엄청납니다. L조 1위 다른 조의 3위와 만납니다. 비교적 수월한 대진으로 8강까지 갈 수 있는 루트예요.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L조 2위 K조 2위와 만납니다. K조 2위가 누구냐면요. 포르투갈 혹은 콜롬비아. 포르투갈 아니면 콜롬비아랑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붙는 거예요.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미 체력 관리가 변수인 팀인데 토너먼트 첫 경기부터 포르투갈이나 콜롬비아를 상대해야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 모두 실수 없이 조 1위를 차지하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잉글랜드는 우승하러 온 팀이니까 1위 확보는 당연히 해야 하고 크로아티아도 연장전 가기 전에 체력을 최대한 아껴야 하니까 조 1위로 편한 대진을 잡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팀 다 무조건 1위 목표로 가겠지만 두 팀이 같은 조니까 결국 한 팀만 1위가 됩니다. 이게 이 조의 묘미예요. 자, 마지막으로 K조랑 L조를 같이 놓고 분석해 볼게요. 이 두 조는 사실 토너먼트에서 연결됩니다. K조 1위는 L조 3위와 대결. L조 1위는 K조 3위와 대결. K조 2위는 L조 2위와 대결. L조 2위는 K조 2위와 대결. 쉽게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포르투갈 K조 1위 vs 가나 L조 3위 포르투갈 압도적 유리. 마이너스 잉글랜드 L조 1위 vs 콩고 K조 3위 잉글랜드 유리. 하지만 콩고의 피지컬이 변수. 마이너스 콜롬비아 K조 2위 vs 크로아티아 L조 2위 진짜 명경기 예상. 이 마지막 대결 콜롬비아 대 크로아티아. 루이스 디아스 하메스 vs 모드리치 코바치치. 이게 16강에서 나온다면요. 저 이 경기 정말 본방 사수각입니다. 하메스의 패스 vs 모드리치의 연출. 두 레전드 미드필더의 대결. 생각만 해도 소름 돋습니다. 자, 오늘 K조, L조 완전 분석해드렸습니다. 정리해볼게요. K조에서는 포르투갈의 전략적 선택, 특히 호날두 활용법이 포르투갈의 이번 대회 성적을 좌우할 핵심 변수.
콜롬비아는 앞 두 경기에서 승점 6점을 따는 게 목표. 콩고는 포르투갈전 실점 최소화. 우즈벡은 첫 경기 긴장감 극복이 관건. L조에서는 잉글랜드 대 크로아티아의 첫 경기가 2조의 흐름을 결정. 가나는 쿠두스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파나마는 가나전이 사실상 마지막 찬스. 크로아티아 대 가나가 사실상 2위 결정전. 토너먼트 대진에서는 두 조 모두 1위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루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잉글랜드는 당연히 1위를 노리고 콜롬비아와 크로아티아도 어떻게든 1위를 가져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결국 한 조에서 1위는 하나니까 이 싸움 자체가 조별리그의 볼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월드컵 정말 기대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이것저것 힘든 일도 많은데 월드컵 시즌이 되면 뭔가 다 잊혀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경기 보면서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게 축구의 힘이죠. 이번 대회 같이 즐겨봅시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조별 분석, 경기 프리뷰, 하이라이트 리뷰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제 영상 안 보시면 손해거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남겨주세요. K조 1위 포르투갈이냐 아니면 다른 결과 예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L조에서 크로아티아가 잉글랜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